여러분,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무서운 상상을 함께 해보시죠. 대한민국 서울, 밤 10시. 강감대로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던 그 순간 갑자기 모든 불빛이 동시에 꺼져버립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갇히고 병원 수술실의 불빛이 사라지고 냉장고 속 음식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한 달 가까이 계속된다면요. 지금 중동의 강국 이란, 인구 9천만 명이 사는 수도 테헤란에서 정확히 그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밤하늘을 수놓던 화려한 불빛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 같은 정적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미사일 폭발음도,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도, 총성도, 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의 심장이 조용히 완벽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정전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47년 동안 철통같이 유지되어 온 이란 독재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끔찍한 무기를 사용해서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 9천만 이란 국민들은 지금 어떤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며 필사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이 중동의 충격적인 사태가 바다 건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무시무시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알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테헤란이 통째로 암흑에 삼켜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의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미사일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폭격기가 폭탄을 퍼붓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폭발음조차 없었는데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기를 쓴 걸까요? 답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판소 섬유폭탄. 이름만 들어도 섬뜩하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무서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머리카락보다 10배는 얇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극세 전도성 실을 상상해보세요. 이 실을 수백만 가닥씩 비행기에서 뿌립니다. 마치 눈이 내리듯 거미줄처럼 바람을 타고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실이 고압 송전선에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지옥이 시작됩니다.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았을 때 터지는 그 합선을 국가 규모로 일으킨 겁니다. 수십만 볼트 고압선에 얇은 실이 달라붙는 순간 거대한 스파크와 함께 변압기가 폭발하고 차단기가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전력망 전체가 연쇄 붕괴합니다. 병원, 공장, 학교, 신호등, 엘리베이터, 냉장고 모든 것이 동시에 죽어버린 겁니다. 한여름 사막기후의 나라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이 공격을 한 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 발전소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고 귀찮은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47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해온 독재 정권만 정확히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발전소는 손도 대지 않고 송전망만 정밀하게 끊어버린 이유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선만 다시 연결하면 나라가 빠르게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총알 한 발 안 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국가의 숨통을 완전히 틀어진 겁니다. 언제든 풀어줄 수 있게 조여놓은 21세기형 가장 영리하고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란 땅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여름 정전 하루만 돼도 미칠 것 같은데 9천만 명이 한 달째 사막 한복판에서 그 지옥을 견디고 있습니다. 낮 기온 40도를 넘기는 곳에서 물 한 모금 없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 없이, 핸드폰조차 충전할 수 없이 아이들은 탈수로 쓰러지고 노인들은 목숨을 잃어가고 병원은 비상 발전기 연료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독재 지도자들은 지하 벙커에서 자가 발전기를 돌리며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깨끗한 물을 펑펑 쓰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그들은 47년 동안 그려왔던 대로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란 독재 정권의 진짜 민낯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이야기는 아직 남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 독재자들은 절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극도로 비열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타깃은 이번 사태와 전혀 상관없는 중립국 쿠웨이트였습니다. 군사기지도 정부청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린 건 쿠웨이트 국민들의 생명줄, 해수, 담수화 시설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명이 그대로 멈춥니다. 아기 분유, 환자린거, 식수, 화장실, 공장, 소방차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군인을 죽인 게 아니라 평범한 엄마와 아이들의 목줄을 직접 쥔 가장 비겁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중동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사우디,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까지 한 목소리로 등을 돌렸습니다. 독재 정권은 스스로 무덤을 판 최악의 자충수를 둔 셈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국경 밖이 아니라 이란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강대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9천만 국민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기자마자 그들은 스스로 인터넷을 100% 차단했습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고립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부족했는지 마지막 비상전원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진실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세시대에나 볼 법한 공개 처형을 시작했습니다. 시위에 나선 시민, 반대글을 쓴 사람, 심지어 가족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대에 세워졌습니다. 21세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대 앞에서도 총구 앞에서도 이란 국민들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일어섰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위성 인터넷을 연결했습니다. 하늘 위 인공위성은 정부가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처형 장면, 총격 장면, 물 없이 쓰러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잡히면 다른 사람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없이도 소문은 골목골목 퍼져나갔고 촛불 시위는 테헤란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 켜지는 촛불이 47년 동안 쌓인 공포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란에서 진짜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